듣는 분. 저번 주에 안 오신 분. 다 저번 주에 들었어요? 치과 가면 의사들 그러잖아요. 아프면 손 들라고. 손 들어도 그냥 치료해요. 저도 처음 오신 분 물어보는데 어쩔 수 없이 저번 주 거 그냥 합니다. 똑같이는 못 해드리고. 근데 이제 처음 온 분 있으면은 이렇게 해라. 이제 당부는 이제 좀 하죠, 이제. 강의는 뭐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요. 서울특별시 있죠. 인천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하는 별별 있고, 그리고 도가 있는데 도는 너무 넓어서 단위가 아니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시, 군. 얘네들마다 그 지역의 토지의 이용 쓰임새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여기에 뭐였어요? 도시, 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도 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래, 도시군 기본 계획 있고. 그래서 항상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이렇게 복수하고 또 진행하기 때문에 빠지면 손해예요. 이렇게 한 20분, 30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20분, 3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돼. 모르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혹시 빠졌을 때는 인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배속을 통해서라도 시간 없을 때는 봐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래서 뭐 도심, 부도심 이런 거 설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복잡 다양하지만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정해지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용도 지역을 바꾼다라든가 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네, 관리계획. 여기는 뭐가 있어요? 줄여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예, 용, 기, 지, 도. 용기지도.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 조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고쳐 쓰는 거. 무슨 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에 관한 게.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만을 떼서 규제하는 무슨 단위? 동네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 도로 같은 걸 뭐라고 했죠?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용은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 둘이 상황을 결합했다 하면 뭐예요? 둘이 상황은 우리 공포에서 광역 하는 말이죠?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둘 이상의 이렇게 시도를 결합하는, 여기가 시도잖아요. 시도. 여기는 시군이고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있어야 되겠죠.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한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둘 이상의 시군 하는데 이 둘 이상의 시군은 같은 도 안에 있는 걸 전제했어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워요?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여기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큰일 났네. 이번 달 끝나면 시험 봐도 맞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강의 안 된다고 할까. 요거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있거든요. 모의고사.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 이제 1월, 3월에 보면 15점, 20점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학원 뭐 40점, 50점, 60점 나오면 또 공법 전략 과목 삼아서 80점 목표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강의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쉽다고 그러면 큰일 났네. 공동수립 한다고 그랬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 승인하는 사람이 협의. 심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는 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 항상 제일 뒤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나 제일 뒤에 있다. 결정되면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뭐 숫자 같은 거 있는데 제가 이런 숫자 30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강의요. 뭐 중요하지 않고 기억도 뭐
뭐 처음이니까 이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하는 경우인데 저는 안 합니다.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은요.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도 뭐 일정 기간 열람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 제가 강의 안 했다고 해주셔요.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제가 강의했다고 쳐요. 저는 숫자 같은 거 정리 다 해서 딱 하거나 뭐 CC 해가지고 외워주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합니다. 읽고 넘어가면 기억 안 해도 돼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현장 조사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요? 기초 조사. 민주주의니까 의견 들어야 되겠죠? 의견 듣고 오세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근데 지방의회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해당 시장 군수 의견도 듣는데 그런 거 집어넣으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되는 뭐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내가 요력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정리 안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다 기억하라고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어떻게 기억할 건지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요령을 할 거예요. 공동수립인데 여기 몇 광이 있었죠? 몇 광으로 시작해서 몇 광으로 끝났어요? 3광으로 시작해서 5광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광.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3광이니까. 3년 지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 광역계획권을 무산시킬 수 없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다는 겁니다. 수립한다는 겁니다. 때는 이제 3광 있었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더라. 그럴 때는 누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국장. 국가계획하면 국장입니다. 기본 원칙이 여기에요. 이 틀에다가 조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 뭐 조정을 신청한다라든가 이런 거 읽을 때 물론 잡단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야 이렇게 많은가 뭐 한도 없다 끝도 없다 이런 말 하지만 정리가 이제 저절로 점점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1년에 다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셔도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한 1월만 되더라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공법이 어려워가지고. 3월이면 많이 포기하고요. 5월이면은 이제 공법 강의실이 뭐 썰렁이. 5월이면 더워야 되는데 썰렁이 이제. 네. 그래 말고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 필기하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아는 것들이 생긴다. 몇 개는 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1개, 어떤 분은 10개. 그렇다고 했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내가 그동안 좀 이런 거 소홀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늦다 이래도 그거 받아들이시고 계속 듣다 보면 아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이거는 도시군계획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합한 거고, 이제 하나하나의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 여기 도가 아니고 시군. 구 하는 것은 너무 좁으니까 아니고, 물론 광역시에 있는 군 이것도 대상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역시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립. 뭐 입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의 자치단체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득광, 별별, 시장, 군수. 그런데 이제 또 결정하려면 협의,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공고하고 일정 기간 서류 열람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 군수는 지가 여기까지는 해요. 입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립 완전히 결정까지 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 여기다 써주면 모양새는 좋은데 이 사람이 이걸 한다는 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썼습니다. 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듣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기억하려고 열심히 하시고, 이런 듣다 보면 아는 것들은 그때그때 수용하시고. 자, 시장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 자치단체니까 자기가 직접 협의심의해서 공고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도로를 건설하거나 또는 도시개발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리고 역시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은 중요한 것만 듣는다 그랬습니다. 동네 사업은 안 들어요. 동네 사업 무슨 단위? 무슨 단위? 지구 단위. 이건 지방의 의견 안 들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특징이 또 하나 있었죠. 조금 이따 보겠고요. 자,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자, 그리고 협의, 심의해서 확정되면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뭘 고시해줘야 되죠. 예. 지형도면 고시해야 이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지금 고시한 날. 만약에 그냥 이런 도시군 관리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고시를 했고 그와 관련된 지형도면을 11월 1일 날 고시했으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11월 1일 날 효력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 효력 발생하기 전에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C 하는 게 있었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안 하면은 이제 허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장 군수는 또 절차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큰애 빠져나가죠. 대학생 누구요?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도지사는 직접. 왜냐하면 얘가 이제 위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미묘한 것들은 여러분도 몰라도 됩니다. 지금 듣다 보면 저도 알게 되는 게 있고 자 2반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특광별별 시장군수가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요 예외가 있어요. 국장이 위반할 때가 있고 그리고 도지사가 위반할 때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도 있다. 자 국장 하면은 무슨 계획? 국가계. 제가 그랬죠? 신의주부터 서울, 그리고, 어디지? 남양주 빼먹으면 안 되지. 남양주, 서울, 부산까지 연결한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때 위반을 남양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계획 관련된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어보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요거 하시면 되고, 이거 아시면 됩니다. 충분히 다 이런.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용도 지역을 정하거나, 용도 구역을 정하거나, 이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국장이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가끔 답을 나오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이제 도지사가 하는 것도, 도지사. 도계획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에. 근데 이제 기억하기,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제가 말 만든 거예요, 도계획. 도지사가 직접 결정한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쳐야 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계획은 국장, 도계획은 도지사. 그럼 이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몇 번 하면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계획 연상했으면 뭐 도지사가 결정한 사업계획은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필기하면요. 그 글자를 외워야 돼요. 외우면은 글자 살짝 바꿔놓으면 모르는 거고 안 됩니다. 자. 여기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이상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시군 나오겠네. 그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봐도 돼요. 얘만 잘 봐도 돼요. 그럼 국장, 그런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필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도지사가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말. 그럼 도지사가 위반했어요. 누가 결정하겠어요? 도지사가 결정하겠지. 국장이 위반했어요. 누가 결정하겠어요?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인접한 관할구 포함한 해 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또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봐도 됩니다. 이 절차가 가장 기본이고 이 절차 알면은 여기까지 알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50점 맞는 거예요. 이제 50점 굉장히 잘 맞는 점이에요. 사실은 공부에서. 근데 이 욕심을 더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과락이 나오는 거야 이제. 요것만 정확히 알면 50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니까 60점 맞아야 되니까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70점, 80점 맞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50점만 대상으로 제가 강의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관리계획 똑같죠? 다 절차가. 근데 여기 2반 표현 썼는데 뭐 구별 안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걸 수립이라고 해서 틀리게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한다. 그런데 2반을 국장이 할 때가 있고 이거 까먹으셔요.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무슨 게? 국가계. 하나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했고 다만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됐고. 자,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결정하겠죠. 도지사가 위반한 거 도지사가 결정하겠죠.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한번 볼게요. 자, 결정은. 야, 위반권자 볼게요. 도시군관리의 위반을 누가 하는가 그랬어요. 국장이 할 때도 있네요.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도지사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합해서 줄여서 시도지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해요? 시장 군수가 하네요. 첫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가 있고, 여기, 어디 갔어? 지우개 뭐였지? 지우지 말라고 그러나? 시도. 심부름하면 간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는데. 기다릴까요? 뭐 하면서 기다리지?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시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국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 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그러지 말고 누구예요? 국토계획법이니까. 국장. 여기는 시도, 지사. 여기는 시장, 군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계질서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구청장 없죠? 보니까 입안을 누가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했네.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해요. 입안. 맞습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보지만 저렇게 크게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필요할 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입안하고 자 결정 볼게요. 결정. 국장 입안하는 거 누가 해요? 국장 결정하죠. 시도지사 지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여기 누가 결정해요? 대도시시장. 됐죠? 근데 여기에서 동네 사업 하나 있다고 했어요. 동네 사업. 무슨 사업?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지구단위. 그럼 결정도 내용은 다르지만 저기 앞에 말하는 사람 다 결정권이 있네요. 그죠?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시장군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외우지 말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물론 이제 듣고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듣고 놓치면은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듣다 보면 알게 되고 11월에 오신 분들은 좀이라도 유리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시장군수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군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에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군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지구단위란 말 안 들어가고 그냥 용도 지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군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용도 지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용도 지역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거 물어봐, 이런 거.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익숙해진 분들은 이게 좀 더 빨리 이제 이런 문장이 쉬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그랬어요. 7월, 8월까지 말해도 된다. 그 전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근데 이제 늦게 오면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데, 부담돼서 공부가 이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잘 안 되겠죠, 이제. 미리 이제 해놓으신 거 필요하고요. 자, 도시공관리계 입안권자, 결정권자 받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국장 많이 물어요. 국장 많이 물어요. 용도지구도 누가? 국장,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용도구역은요. 용도구역은 개, 도, 시, 수, 입에서 내년에 이게 없어지니까 개도, 시수가 있는데 이건 결정권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 제한구역 이거는 국장만 할 수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건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임자가.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문제 물어보면서 출제 오류가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전원 정답 처리되는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당분간 뭐 내후년쯤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게 강조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네. 얼마 안 되니까 물론 이거 공부는 해야 됩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시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까지 저번 주에 공부한 거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또 뭐가 있었죠? 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예.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다시 관리지역은 세 가지하고 세 가지 어디 있는데 다 보충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죠. 보충, 예비역. 그래서 무슨 관리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보전관리야.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또 네 개가 있어요. 먼저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은 얘하고 비슷했죠. 자, 보전녹지라는 게 있고요. 생산녹지라는 게 있고 여기 그렇죠. 계획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본래 개발은 여기서 안 해요. 주거, 상업, 공업.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저 뒤에 가면 이제 시가화용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상식적인 수준 말들이에요. 근데 시가화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얘기하고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시가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학생이 시가지를 모르니까 조금 약간 의외였어요. 시가지 전투 이런 거 하거든요. 군대 가면은. 시가지가 도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가화, 도시 만드는 거, 사람 사는 거 만드는 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있고 공업지역대와 비슷하죠.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여기는 뭐가 진행 중일 거라고 했는데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근, 통일, 중,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진행 중일 것이다. 통일 진행 중. 그래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 뭐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죠? 상업기능. 준공업지역은 공업 기능에 뭐가 가미돼요? 상업지역, 주거 기능 가미돼요. 그래서 이거 제일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뭐는 안 된다고 했는가 혹시 아세요? 묘위 안 되죠? 묘지 관련시설, 위락시설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묘지에 공장을 못 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못 짓는다는 안 된다 말이죠. 얘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만 할 수 있다? 초단할 수 있다고 했죠? 초단. 초등학교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농가가 단독주택 가능하다. 이거 이제 아시죠?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이제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왔을 때 맞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떨어지는 사람들,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 왜요? 요거를 열심히 공부했거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를.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아주 대단히 뛰어나서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뭐 없다고 보면 맞아요. 10만 명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절반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해볼 수 있어요. 절반 이상 맞을 수 있고 절반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용주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거 무슨 주택? 단독주택 중심의 요거는 공동주택 중심. 그러니까 1종 근생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1종 근생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단독도 됩니다. 공동되면 단독되고. 여기는 무슨 층? 저층. 여기는 중층. 여기는 중고층. 그래도 여기 전용주택 중심 안 하고 했는데도 여기는 1층 중심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또.
1층 아니고 저층, 중층, 중고층. 아파트 안 되겠죠? 여기도 아파트 안 되겠죠? 연립 다세대 다 가고 뭐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렇게 용도 지역을 정한 이유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은 이 용도 지역별로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용하는 정도를 나누는 거고요. 주거상업공업은 이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용, 개발하지 말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 정도. 물론 이걸 아느냐 뭐냐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또 뭘 나눠줬어요? 여기다 이제 제가 노란색, 빨간색 쓴 거 있었는데, 숫자. 무슨 율? 50, 60, 70 이런 거 있죠? 이거 나눠준 거 이거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건폐율 또 정해주죠. 건폐율. 그리고 또 무슨 율? 그렇죠. 용적률. 그리고 이제 저층 중심이니까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해놨는데 이걸로만 가지고 인간의 행태를 다 규제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졌어요. 사람의 행태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다양해지면 또 다른 규제가 생겨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요거 관계 오래 물어봤는데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그걸 틀려서 속으로 안타까웠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틀려도 안타깝게 마찬가지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틀려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건폐율 하게 되면요. 건폐율은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건축물을 건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이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입니다. 이거를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다가 너무 좁게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게 외벽이라고 가정할게요. 외벽. 외벽을 딱 해서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을 찾아가야 돼요. 무슨 선? 외벽의 중심선. 지금 이거 듣고 넘어가세요.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건 좀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건축물 형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죠?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든가 바닥 면적을 구하는 그런 기준은 건축법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외벽의 중심선. 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여러분들 중심선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이 건축 면적이 돼요. 건축 면적.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건축 면적이 나왔죠? 이게 건축 면적. 그럼 이 건축 면적이 대지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이게 건폐율이거든요. 그 대지 면적 있겠죠. 이거 하얀 선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이렇게 해서 곱하기 뭘 해야 되겠어요. 1이니까 100 하게 되면 뭐가 건폐율, 건폐율. 건폐율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건축물 면적의 이 대지에 어느 만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큼. 그래서 대지 면적이 만약에 200이다. 그럼 노란색이 얼마만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건폐율이에요. 물론 이 건폐율은 이걸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조례에 따라서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이제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이것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50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조례를 보면은 40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45 정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50은 잘 안 줍니다. 요거는 이제 50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50을 잘 안 줘요.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을 규제하면 자 사람들이 그래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제 1층만 지으면 상관없는데 2층, 3층 짓게 되면 건축 면적은 50인데 뭐 위로 많이 올라가면 길도 부족해지고 수돗물도 부족해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기반시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규제했어요? 이제 용적률 규제하는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였습니까? 100. 월요일날 수업하니까 뭐가 여기 없는 게 많네. 100.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고 쳤을 때요. 자, 내가 50제곱미터 여기 대지 면적이 여기는 헷갈리니까 100으로 할게요. 쉽게. 100일 때 여기 노란색이 얼마 될 수 있다는 거야? 50 될 수 있다는 거죠? 50 될 수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100이니까 이 50짜리를
이건 이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또 달라져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그냥 바닥 면적 똑같은 면적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자 1층에 50, 2층에 50 이렇게 해서 100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용적률은 그래서 50, 1층을 50 했으면 2층도 50에서 총 얼마? 100 하면 대지 면적이 100이고 바닥 면적을 합했더니 두 개 합하니까 100이니까 100% 딱 됐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다 합해야 돼요. 다 합해서 대지 면적이 있고 대지 면적 그리고 이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 그래요. 무슨 면적? 연면적.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 발생하면 경찰이 뭐 연인원 총 10만 명이 동원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연 하는 것은 쌓은 거 다 쌓은 거. 10만 명이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10,000명씩 10번 하면 1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쌓은 것을 뭐라고 무슨 면적? 연면적. 여기다도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용적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내가 1층 바닥 50, 2층 바닥 50에서 이제 총 10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용적률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건축법에 가서 사용해서 건축물을 실제로 건축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만 됩니다. 건폐율 50까지 됩니다. 용적률 100까지 됩니다. 높이, 저층은 4층 이하만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서. 이에 맞게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건폐율, 용적률 받고. 이거 공식 같은 거 가끔 나오지만, 이거 틀린 사람 없습니다.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고,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저절로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이것은 무슨 율? 용적률. 요거는 건폐율. 이렇게 이제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용적률 100 해놓고서 이제 입법자가 이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안심을 하고, 내가 참 잘 만들었다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여기 주변에 이제 공항이 있다고 쳐요. 2층밖에 못 치니까 지가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문제 안 되겠지 했더니, 50%, 100%를 줬을 때는 이거 한도 내에서 쓰라는 것이지 이걸 딱 내가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을 50 안 쓰고 이렇게 대지 면적이 있을 때 5만 써도 상관없어요. 50 이하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5만 써도 되죠? 그럼 용적률은 100만 쓰면 되죠? 100 이하까지만 쓰면 되죠? 그럼 5를 써서 만약에 바닥 면적을 5일 때 100을 채우려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층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높이를요, 이렇게 용적률은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 주변에 만약에 비행장이 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규제를 하는 게 높이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다. 용도, 지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읽어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환경, 경관, 미관을 보존, 조성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으로 설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다. 이것만 알면 찾는 문제가 오래 나왔고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 용도 지구는 이렇게 있어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맞죠? 9가지.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세분해. 여기도 우리가 도관, 농자 이렇게 4개지만 또 세분했죠? 여기 또 세분한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경관지구는 실제 법 순서는 이거 다른데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올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물어서 올해 용도지구 2문제 나왔는데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하는 게 있고. 고도지구는 그냥 고도지구 하나고요. 방화지구도 따로 없습니다. 방제지구도 여기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법에 있는 순서가 바꾸냐면 이렇게 하면 기억이 여러분들 좀 쉬워요. 근데 이걸 법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요거는 시가지 자연인데 요거는 자연시 가지고 막 순서가 뒤죽박죽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보호지구는 이제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이제 올해 나와서 뭐 올해는 강의를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건데 작년에 제가 저는 뭐 창난접부터 해가지고 명태 노가리 이것까지 다 했어요. 생태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려고 이제 생태 역사가 중요해요. 근데 올해는 생태 역사가 별로 안 중요해. 이제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 뭐 창난접 명란직 안 할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그때 달라요. 이제 저는 이거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올해는 이제. 그때 올해 나올 거 많다. 또 말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는 항상 수험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합격해요. 강의가 좀 부족하거나 환경이 부족해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거든. 학원 안 나오고 필기만 하고. 우리 내 공법 시간에. 근데 이제 이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더 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 합격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강의가 좀 쉽고 점수가 나오면 다른 거 좀 실수해도 되겠지만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퍼센트가 3분의 1까지는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낮은 퍼센트지만 제가 그냥 크게 이렇게 대별한 거예요. 이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분들이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잠깐. 올해도 역시 이제 또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가지고 또 말을 만들 거예요. 여기 취락지구는 뭐 언제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있어요. 자연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도 이렇게 써볼까?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뭐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되고요. 나오더라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은 여기들 둘 이상 결합해서 개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지역 자치단체마다 특별하게 뭔가 지원해주고 개발을 진행할 필요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개발진흥지구. 남양주만의 어떤 보호, 이거 주거, 산업, 관광은 전형적인 것들이고 이거 말고 특별한 것을 이제 할 수도 있고. 특정제한지구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입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뭐 유락시설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렇다. 복합용도지구는 여기 용도지역이 있었잖아요. 앞에 있죠? 이 용도지역의 행위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 대해서 개발을 좀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거기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복합용도지구. 복합 이런 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합용도지구 있습니다.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용도지구 나오는 것은 이제 조례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야 돼. 조례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네, 올해는 이거 물어왔어야 되는 거, 뭐 특자시 이런 거 연결 잘못된 것 물어왔는데 뭐 여기에다가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나중에 풀 때 한번 보겠고 조례로서 여기 있는 것들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꽤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합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위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데 보통의 입법 취지 요거 완전 아니고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보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령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있는 거. 근데 대통령령으로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뭐 일반 공업지구의 건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면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 안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물어봐요. 그냥 시험법이니까. 그래서 이거 빨간색 노란색 공부한 건지 이런 걸 물어보고. 근데 조례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 자치단체 위임하는데 여기는 용도지구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분류한 거고, 여기는 그 지역의 특성이 맞는 것이고, 여기 남양주에도 이거 다 있어요. 다 분류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게 다 아니에요. 남양주에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주요 수계, 수변 같은 데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이 없는 도시가 있다.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런 도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물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뭐 군사기지 같은 거 있는 데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군사기지 없으면 거기 필요 없을 것이고,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게 그 지역, 만약에 특화 경관지구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울산에 있는 태화강 주변의 수변과 또는 서울의 한강 주변에 있는 수변이 그 장마가 진다라든가, 홍수가 진다라든가 이런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홍수가 있으면 뭐 강이 뭐 넘쳐가지고 옛날에 뭐 풍납도 많이 잠기고 그랬었는데 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어디는 뭐 사시사철 물이 안 넘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변마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대통령령으로 한강이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똑같이 건축 제한을 똑같이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대통령령이 없고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 하는 거지. 조례로 한다. 나중에 물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닌 게 또 있어요. 예외가. 이제 예외를 시험에서 물어요. 근데 이런 취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에도 뭐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자꾸 저랑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용도지구를 세분했죠. 나눠놨죠. 세는 자세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가늘다, 자세하다 이 말이에요. 나눠놨는데 이걸 추가 세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에 어느 도시인데 여기는 뭐 강도 있고요, 개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1종, 2종, 3종,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로? 조례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근데 달랑 뭐 개천 하나만 딱 있다. 그럼 특화경관지구 정해도 뭐 이런 조례로 추가 세분을 할 필요가 없고. 남양주에 뭐 실개천도 많고 뭐 조그마한 뭐 도랑도 있고 큰 강도 있고 좀 중간 강도 있고 이러다 그러면 조례로 남양시 조례로 수변 경관지구 이런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거. 시도 대도시니까 남양시는 해당 대가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도 되겠고 이처럼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없는 거를 신설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디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전형적으로 나누는 거고 여기는 그 지역 사정에 맞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문화지구. 여기 문화지구 없잖아요. 그죠? 여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있지만 문화지구가 없어요. 문화지구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어디다가 문화지구를 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좀 깊은 도시는 이거 다 있어요, 조례에. 전주, 부산은 모르겠어요. 경주 이런 데 다 있어요, 문화지구. 대구, 문화지구 다 있어요. 역사에도.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조례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하나 볼까? 여기 집단취락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구역에는 이게 있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용도구역. 이 집단취락지구는 여기다 지정해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만약에 이렇게 남양주시가 있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에는 취락을 정비가 곤란해요. 개발 제한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너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도로도 너무 열악하고 상하수도 열악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근데 맞게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주거권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불법 건축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해서 우선 분양권 같은 거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런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에는 취락을 정비하는 취락지구가 무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많이 물어요. 개집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는 집을 정비하는 거예요. 집단 취락지구는 뭐예요? 개집. 근데 개 사는 집 아니고 사람 사는 집 정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어떠한 건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개발제한법 할 겁니다. 개발제한법 무슨 법? 개발제한법.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3종에 뭐 지정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러면 2종 할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들 공부한 거 가지고 하죠. 공부한 거 가지고 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었어요. 뭐가 됐는가 한번 보세요. 기억 못 해줘요.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구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여기가 2종 전용 지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 정해졌어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정해지면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자꾸 여기 뒤로 올수록 이걸로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 규칙이 되니까 얘로 규제를 받게 돼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이 법이 적용돼요. 이 법이. 개발 제한법. 그럼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이 달라져요, 이제. 근데 이것은 이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우리 시험 문제인데 이 법의 내용은 과거에는 시험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시험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여기가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2종 전용 주거는 저렇게 규제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설명해야 돼요? 개발 제한법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모르면 이제 건축가라든가 공무원에게 또 문의 질의하고. 근데 이걸 알면은 문의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조법이 적용된다 해가지고 거래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토지와 관련해서 무슨 규제가 있는 것은 무슨 법에 따른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왜냐면 이걸 모르면은 초글로 설명하거든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집단 취락주거는 어디에 정한다고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집단 취락주가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례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제한한다? 이제 개발 제한법 제한. 이제 이런 내막도 아는데 이거 듣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탁탁탁 외워서 더 쉬운 것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이런 것도 좀 해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지역. 대한민국에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제도가 있고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것만 가지고서 곤란. 공항이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있고,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어떤 특별한 토지에 대한 용법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용법을 제한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게 기본이다? 조례로 한다, 조례로.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나중에 보겠고요. 조례로 한다. 기본 원칙. 네, 다만 용도지구도 전국적인 통일된 규범이 적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조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제한해요? 개발 제한법으로 제한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2개 정도 공부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구로 규제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5월 6월에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더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의 이용과 조정을 꾀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건 저는 알지만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강화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써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육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 임자를 따로따로 말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것도 있고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칠판 그대로 놔뒀다가 10분 쉬겠습니다.